안녕하세요. 놀랑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대해서 폭탄 발언을 연이어 터뜨리면서 어마무시한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애슬레틱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 영상의 길이 자체가 1시간 26분짜리입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 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고, 앞단은 이제 프랭크 감독의 경질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가름을 하고, 오늘은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폭탄 발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 경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힘든 일이다. very tough for 이제 어떤 감독이든 간에 이 경질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토트넘과 노팅엄 이 두 팀이 지금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팀들이죠. 근데 나란히 지금 감독이 잘렸습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잘리기 전 이 감독들의 전임이 누구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전 감독이기도 했고 노팅엄의 전 감독이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복수라도 하듯 갑자기 두 감독이 동시에 잘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야, 진짜 어마무시한 일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맡았던 두 팀이 강등 직전에 있어서 그 후임들이 동시에 잘린다. 꽤 신기한 일인데, 여튼 토트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urious Club. 이거는 이제 좀 좋게 이야기를 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Curious는 좀 호기심이 가는, 뭐 좋게 말해서 호기심이고, 사실은 묘한 클럽이다, 이상한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번에 떠났고 레비 회장도 동시에 떠나면서 확실히 좀 뭐랄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uncertainty,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선택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월드 클래스 매니저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토트넘에 들어왔을 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 경험한 감독이 무려 8명입니다. 무리뉴, 메이슨, 누누, 콘테, 스텔리니, 메이슨,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여기에 이제 프랭크 감독이 오는 것까지 봤으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9명의 감독이 오고 가는 거를 봤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토트넘은 이렇게 많은 감독들을 데려왔고, 심지어 이렇게 이름 있는 감독들을 데려왔는데도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하냐면은 클럽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20년 동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떠났고, 이게 이제 레비 회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단의 어떤 구조 역시 굉장히 큰 변화를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비 회장이 떠난 것, 이게 지금 토트넘에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전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던 굉장히 공격적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자신의 축구를 하고 이런 느낌과, 사실 프랭크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축구를 파괴하고 약점을 캐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그 강점을 무마시키고, 이런 약간 카운터 안티풋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전술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독들의 공통점이 없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감독들이 뭐 어떤 감독들은 굉장히 역습 위주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던가, 갑자기 뭐 3백을 써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아니면 굉장히 안티풋볼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축구들을 구사하는 감독이 와가지고 토트넘의 상황을 확확 바꿔놓으니까 이거 구단의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이게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현대 축구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뭐 한 팀이 어떤 느낌의 축구를 한다, 바르셀로나는 이런 느낌,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느낌, 이런 약간 그 굵직굵직한 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성들이 요즘에 좀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감독 나름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긴 하죠. 근데 토트넘은 진짜 일관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빅 선수들,
특히 이제 해리 케인이 떠난 것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첫 해 이제 5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해리 케인이 있었으면은 챔피언스 리그로도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 있다.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워낙 또 좋은 듀오이기도 했으니까 사실 케인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토트넘 구단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손흥민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었죠.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독 선임 후의 일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to dare is to do. 토트넘이 도전하는 게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트넘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결국에는 도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도전이 없다. 다니엘 레비도 굉장히 안전한 길을 택했다. 뉴 스테디움, 뉴 패실리티,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토트넘이 재산을 증식하는 가장 좋은, 가장 편한 방법을 만들었지만 스포츠에서 정작 중요한 우승을 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도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없었다. 그게 DNA다. 지금 이 클럽의 DNA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토트넘은 특히 B클럽이 아니다. 임금 구조에 있어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not a big club in sense of wages that we pay.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내고 있는 주급을 보면은 B클럽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가지 못해가지고 뭔가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토트넘의 주급 순위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1위로 19만 파운드를 받았습니다. 20만 파운드가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받았었는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이미 손흥민 선수랑 똑같이 받거나 더 많이 받는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도 손흥민 선수랑 큰 차이가 안 나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토트넘이 얼마나 돈을 안 쓰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페리시치가 18만 파운드 와 진짜 주급 이렇게 받았지만 메디슨 17만 파운드 로메로 16.5만 파운드 뭐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이 B클럽의 어떤 임금 구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토트넘 B클럽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실제로 페드로 네투, 은베모, 세메뉴, 마크 게이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만약에 그 선수들이 토트넘에 왔다. 토트넘이 만약에 흔쾌히 이들의 주급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도전을 했다. 이러면은 토트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엔 이런 빅네임들의 투자를 안 했죠. 못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젊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기는 했는데 대단한 선수들이기는 하지만 언젠간 그리고 토트넘을 위해 좋은 선수들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선수들의 영입이 5위, 4위, 3위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고 게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팀에 큰 재정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당시에는 잘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브렌트포드 경기 전에 해리 케인이 갑자기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데클란 라이스에도 1억 뭐 유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토트넘이 이런 짓을 하겠냐?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서 토트넘이 1억 유로를 어떤 선수에게 쓰는 거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어떤 선수를, 대단한 선수를 데려온 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데려왔을 때가 언제였냐. 이 얘기에 이제 게리 네빌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가스코인 언제, 토트넘 진짜 옛날 옛적에 그런 대형 영입을 했던 게 진짜 몇십 년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케인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케인은 내가 본 선수들 중에 진짜 최고의 선수다. 내 전체 커리어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2달 봤지만 대단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이 토트넘 DNA가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뭔가 우승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깨기 위해서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우승까지 해내는 그런 걸 보여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토트넘의 당시 분위기가 어쨌냐? 코너킥에서 공을 걷어내면은 그러면은 막 선수들이 4명, 5명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걷어내기 한 번만 해도 막 선수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잘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야, 얘네들은 진짜 우승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아니,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에 소리를 지른 이유들이 이런 거였다. 토트넘이 이 선수들이 너무 아니라고
별거 아닌 거에 기뻐하고 심지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하지도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토트넘 서포터들이 그래가지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보면은 우승을 안겨준 감독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 토트넘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 월드 클래스 매니저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결승까지 가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진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어떤 패배감 그리고 뭔가 우승을 향해서 이 선수들과 구단이 단합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토트넘에 이제 우승한 선수들 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게 다 흑백 사진인 거죠. 그래가지고 야 여기 이 벽에 사진 안 걸려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해리 케인도 없고 손흥민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벽에 사진 한번 걸려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봤을 때 또 손흥민 그리고 해리 케인 이런 선수들은 토트넘의 굉장히 위대한 선수이지만 그 위대한 선수가 사진이 안 남고 기록이 안 남고 트로피가 없고 이러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진짜 우승을 했길망정이지 진짜 트로피 없이 떠났으면은 저는 토트넘을 지금보다 더 싫어했을 것 같아요. 여튼 결승전 당일에도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유는 어쨌건 뭐 트로피도 많이 들어봤고 그랬는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지난 40년 동안 사실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경기력을 끌어올려가지고 트로피 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고 재밌는 거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월, 2월쯤에 그러니까 그 시즌이 끝나는 5월, 6월이 되기 전부터 이미 본인이 경질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단에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다음 시즌에 이제 유로파 리그를 우승해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가게 된다 하더라도 왠지 경질될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렐레게이션 배틀,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강등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강등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다. 강등권 팀들이랑 무려 13점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제 골득실 같은 경우에 진짜 토트넘이 진짜 이상한 팀이었거든요. 이때 무려 이제 64골이나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고, 사실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야 토트넘이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초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토트넘이 공개적으로 뭐 얼마나 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로 밀어준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확실히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깊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토트넘은 뭐 대단한 선수들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못 데려오는 그런 팀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렬한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선수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꽤 영입되었거든요. 반더벤 같은 선수들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여튼 토트넘은 뭔가 야망이 있는 클럽은 아니다. B클럽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토트넘은 B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토트넘에서 뛰었으니까 그래도 뭐 토트넘에 뭐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만, 토트넘을 빅6라고 부르기에는 지난 몇 년간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나 잘했지, 그리고 그 전에 케인이 있을 때나 잘했지,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떠난 토트넘은 그냥 예전부터 늘 그래왔던 그냥 중위권 어딘가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금은 이제 뭐 강등을 걱정하는 그 정도의 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들의 엄청난 활약에 사실은 나머지들이 안일했다가 굉장히 안일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박살나는 게 요즘의 토트넘이다. 그래서 토트넘의 다음 매니저는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 이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히샬리송, 베르통원 이런 선수들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면서 토트넘은 뭐 우승에는 관심이 없다, 확실히 장사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토트넘에서 나오고 있는 감독 후보가 지금 원래 데제르비 그리고 포체티노가 굉장히 높은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가장 높은 확률로 거론되고 있는 감독은 마르코 로즈입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지만 여기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도 있고요. 라이언 메이스, 마르코 실바, 뭐 올리버 글라스너, 포체티노는 심지어 최근에 런던에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런던에 지금 포체티노가 와 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인가에 대한 이제 팬들의 주목이 쏠리고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이렇게 어쨌건 작심 발언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은 확실히 안 될 팀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또 애정을 가지고 있을 팀이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하고 싶다가도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은 되려 다른 런던에 있는 팀들을 응원하고 싶어져요. 아스날은 제 취향이 아니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첼시 경기를 열심히 챙겨보면서 첼시의 새로운 감독이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싫어서 첼시를 더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정도인데 토트넘이 과연 다음 감독으로 누굴 데려올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과연 노팅엄과 토트넘은 이번에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웨스트햄이 뒤늦게 이제 저력을 좀 발휘하고 노팅엄도 좀 올라오면서 토트넘을 강등시킬지 이게 이제 148년 토트넘 역사에 처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즘은 이거를 좀 응원하는 맛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참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터트리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완고한 부분과 너무 고집센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우승에 열망이 있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유로파 우승한 감독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이 좀 남아 있나 봅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이번 기사를 보시면서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토트넘 빅클럽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또 외신 소식 해외 반응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